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국은 한국보다 영토가 작지만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한때 세계의 3분의 1을 지배했던 제국이라는 것만으로도 경악할 일입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진실이 있었는데요. 왜 이토록 자존심 강한 나라가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도 한국의 주거 문화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을지, 영국 왕립건축협회가 발칵 뒤집어진 이유와 30년 경력 문화유산청 전문가의 놀라운 고백,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어 윈터바텀입니다. 영국 문화유산청에서 30년간 건축감독관으로 일하며 런던의 역사적 건물들을 지켜왔죠. 체스터가든의 3층짜리 타운하우스는 제 자부심이에요. 붉은 벽돌, 오크나무 계단,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빅토리아 시대의 벽난로까지. 이것이 진정한 집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아, 벽난로 앞에서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란. 겨울 아침, 두꺼운 울가운을 걸치고 벽난로 앞 빈티지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 조슈아였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춥네요. 지금도 벽난로만 켜놓고 계세요? 조슈아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얼마 전 한국 스타트업으로 이직한 IT 엔지니어예요. 제 아들이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죠. 기술에 대한 그의 맹신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집은 189년 동안 이렇게 난방해왔어. 충분히 아늑하단다. 조슈아는 한숨을 쉬더니 자기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예요. 보세요. 화면 속에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 현대적인 공간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차갑고 영혼 없는 박스에 불과했죠. 모든 걸 리모컨 하나로 해결하는 건 진짜 집이 아니야. 집은 역사가 담긴 곳이고 손때가 묻은 곳이야. 조슈아는 제 말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 집에서 발이 시린 채로 자란 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세요? 한국 아파트는 달라요. 바닥부터 따뜻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티격태격했어요. 조슈아는 영국의 구식 주택 시스템을 비웃었고, 저는 현대식 건물의 비인간적인 면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끝에 조슈아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엄마, 이번 휴가 때 한국 같이 가요. 진짜 집이 뭔지 보여줄게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유산청의 연구 휴가가 다가오고 있었고, 솔직히 아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곳이 궁금했어요. 무엇보다 제 아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좋아, 가보자. 그렇게 대단한 집이라면 나도 한번 봐야겠구나. 히드로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국을 떠나 아시아로 간다는 생각에 약간의 불안감이 들었어요. 사실 전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좁은 집에 사는 사람들 정도. 엄마, 서울은 정말 놀라운 도시예요. 특히 주거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조슈아의 말에 저는 회의적이었죠. 아파트는 사생활도 없고 벽도 얇고 이웃 소음까지 다 들리는 곳이라고 들었어.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조슈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더욱 의구심이 들었죠. 나는 영국의 조지안 하우스에서 사는 게 얼마나 고급인지 모르는구나. 옆집 개 짖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보다가 한국 현대 건축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있길래 호기심에 틀어봤어요. 영상 속 서울은 제가 상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한국 아파트? 그냥 일본식 좁은 박스겠지. 조슈아는 참다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영국 사람들이 한국의 주거 문화에 놀라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영국 건축물을 연구해온 내가 놀랄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내식을 먹으며 한국에 관한 가이드북을 펼쳤어요. 사진 속 현대적인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죠. 영국의 오래된 건물들, 시간이 만든 아름다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조슈아, 내가 그렇게 좋다는 아파트에 얼마나 역사가 있니? 우리 집은 150년도 넘었어.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집은 역사보다 삶의 질이 중요해요. 곧 보게 될 거예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의 평화로운 제 집이 그리웠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런던 히드로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달랐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와, 여기 너무 깨끗하네. 입국 절차도 놀라웠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히드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건 공항이 아니라 우주선 같아. 조슈아는 제 반응이 마음에 드는지 환하게 웃었어요. 서울에 도착하면 더 놀라실 거예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계속 놀랐습니다. 깔끔한 도로, 규칙적으로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제가 상상한 혼잡한 아시아 도시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은 영어를 조금 하셨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왔다고 하자 반갑게 맞아주셨죠. 영국, 런던. 런던 택시 아주 유명해요. 하지만 서울 택시 더 빨라요. 그리고 정말 빨랐습니다. 30분 후 우리는 더보라 3020이라는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제 편견의 벽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오피스텔이 아니라 궁전인데, 거대한 분수대가 있는 입구, 깔끔한 조경, 그리고 대리석으로 꾸며진 로비까지. 영국의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화려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도어맨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죠. 조슈아,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이구나. 엘리베이터는 또 어떻고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우리가 가야 할 층을 인식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주거 공간에 적용되어 있다니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조슈아의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열쇠가 필요 없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기술적 편리함이 저를 가장 놀라게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신발은 여기 벗어두세요, 엄마.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조슈아의 말에 처음엔 당황했어요. 영국에선 집안에서도 신발을 신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순응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의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따뜻했어요. 믿을 수 없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뭐지? 바닥이 따뜻해. 조슈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온돌이라고 해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죠.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해서 공간 전체가 골고루 데워지는 방식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스함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영국의 라디에이터 난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갑자기 영국에서의 겨울이 생각났어요. 라디에이터 근처는 덥지만 발은 항상 차가웠던 그 불균형. 이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도 못 따라갈 품격이야.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조슈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네요. 거실로 들어가 바닥에 앉아봤어요. 영국에선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 따뜻한 바닥은 저를 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머리는 덥고 발은 시린 영국식 라디에이터가 오히려 비효율적이었군요.
조슈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방식을 발전시켜 왔어요. 현대적인 기술과 만나 더 효율적으로 변했고요.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던 집의 개념이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함은 정말 놀라워. 영국의 집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슈아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그는 제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상하게 개운한 상태로 일어났어요. 보통 영국에서는 겨울철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습니다. 조슈아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벽에 있는 작은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이건 스마트홈 시스템이에요.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죠. 패널을 터치하자 커튼이 자동으로 열렸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온도, 습도, 공기질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나사 기지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조슈아는 웃으며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국 집보다 전기료가 훨씬 적게 나와요. 아침 식사 후 조슈아는 저를 서울 역사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온돌의 역사에 관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온돌은 기원전부터 사용됐다고 해요. 바닥 아래로 열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공간을 데우는 방식이죠. 전시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구에서 중앙난방이 발달하기 훨씬 전에 한국은 이미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니. 전통이 이렇게 아름답게 기술과 어우러질 수 있다니. 이건 혁명이야. 그날 오후, 우리는 새로 지어진 복합주거단지를 둘러봤어요. 공용 정원,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된 스마트 시스템까지.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모델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안내원이 스마트 시스템을 시연했어요. 음성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었고 심지어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집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선 전기 소켓 하나 고장나면 전문가를 불러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데 조슈아는 제 생각 변화를 느꼈는지 말했어요. 엄마,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설계예요. 한국의 주거 문화는 전통과 혁신을 절묘하게 융합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집을 바라봤는지. 전통만이 가치 있다고 믿었던 제 생각이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모든 것은 제가 떠날 때와 똑같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저는 변해 있었습니다.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앉았지만 여전히 발이 차가웠어요. 두꺼운 양모 양말을 신었지만 소용없었죠. 한국에서 경험한 그 포근한 따뜻함이 그리워졌습니다. 이젠 런던 고택이 나를 포근히 안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침실은 춥고 이불 속만 따뜻했죠. 머리카락은 더웠지만 발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차를 끓이려고 주방에 갔을 때 스위치를 3번이나 눌러야 했습니다. 하나는 주 전원용, 하나는 주방 전원용, 또 하나는 전기 포트용.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조명 하나 켜는데도 스위치가 3개나 필요한 구조라니. 그날 사무실에 가서 동료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들은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클레어가 현대적인 아파트를 칭찬하다니 세상이 뒤집힌 것 같군. 하지만 제가 진지하게 온돌 시스템과 스마트홈의 장점을 설명하자 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리 부서의 젊은 건축가 앤드류는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한국의 그 시스템을 영국에 도입할 수는 없을까요? 런던의 오래된 집들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씨앗을 심었어요. 왜 안 되겠어요? 역사적 건물의 외관은 보존하면서 내부는 현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조슈아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해. 다음 주 저는 문화유산청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부서장들과 동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 프레젠테이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온돌 영국 주택의 미래. 영국의 역사적 건축물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성과 거주 편의성은 현대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과 그것이 어떻게 현대 기술과 접목되었는지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온돌 시범주택 프로젝트입니다. 런던 중심가의 역사적 건물 하나를 선정해 내부에 한국식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외관은 보존하되 내부는 21세기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도록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보수파 인사들은 영국 전통을 훼손한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에너지 효율성과 거주 편의성 데이터를 보여주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연간 난방비를 30% 절감하면서 거주자 만족도는 6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과 혁신의 균형입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승인되었고 저는 한국 건축사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노팅힐에 있는 19세기 빅토리아 양식의 타운하우스를 모델하우스로 선정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BBC 다큐멘터리 팀이 한국의 난방 철학이 유럽 건축을 바꾼다라는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 평생 유럽 건축의 우수성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은 진정한 혁신은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조슈아는 한국의 스마트홈 기술 전문가들을 영국으로 초청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온돌 시스템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적인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변하셨네요. 전에는 스마트홈이라는 말만 들어도 인상을 쓰셨는데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은 늙어도 배울 수 있는 거야. 6개월 후 드디어 온돌 하우스가 완성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보기 위해 모였어요. 정치인들, 건축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은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따뜻한 바닥을 밟는 순간에 그 놀라움. 이것 좀 봐. 발이 따뜻해. 겨울에 양말을 2개씩 신지 않아도 되겠는걸. 특히 노년층 방문객들의 반응이 감동적이었어요. 한 노신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 평생 영국 집에서 추위와 싸우며 살았소. 이런 게 가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반면 젊은이들은 스마트홈 시스템에 열광했죠. 음성으로 제어되는 조명, 자동 온도 조절,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까지.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윈터바텀 감독관님, 이 프로젝트가 영국 주택의 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늘 품격을 말하지만 진짜 품격은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집이었어요. 한국이 그걸 알려줬죠. 전통은 보존하되 우리 삶의 질은 향상시키는 이 균형. 이것이 바로 영국 주택의 미래입니다. 그날 밤 조슈아와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프로젝트의 성공을 축하했어요. 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춥고 불편한 집에서 살고 있었겠죠. 엄마, 다음은 뭐예요? 이제 영국 전역으로 온돌 시스템을 확장할 계획인가요?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겨울밤은 여전히 춥고 어두웠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습니다. 다음은 더 큰 도전이란다.
영국의 모든 역사적 건물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야. 집이라는 건 시간이 흐를수록 더 편안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 다음 달, 저는 영국 주택개발부로부터 특별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의 역사적 건물들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모델하우스의 성공은 정부의 관심까지 끌어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맨체스터, 에든버러, 리즈 등 영국 전역에 한국식 온돌하우스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유럽 각국에서 관계자들이 이 모델을 보러 영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조슈아와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전주 한옥마을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죠. 전통 한옥에서 온돌의 원형을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한옥 체험관에 머물며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서로 배우고 발전할 때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오래된 것이 가장 혁신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조슈아가 물었어요. 엄마, 후회되는 건 없어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오히려 더 일찍 이곳에 오지 않은 것이 후회될 뿐이야.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한국의 따뜻한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영국에서 온돌 레이디라고 불립니다.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별명이 자랑스러워요. 한국과 영국, 두 나라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영국 여성이 바닥의 따뜻함을 통해 배운 전통과 혁신의 아름다운 조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가장 멀리 있는 곳에서 가장 소중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